그런데 부모님이 노력으로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경우도요, 참 재밌는 게 이 5가지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것을 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실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학술적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라 관찰한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본 어린이들 중에서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2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알아서 스스로 읽는 아이들이에요. 타고나기를 글과 친숙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2번째는 부모님의 부단한 노력으로 좋아하게 된 아이들인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거의 첫 번째를 많이 봐요. 그만큼 부모님이 좋아하게 하시는 건 쉽지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줘야 되는 부분, 독해력은 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아이들이 밥을 먹고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큼의 중요한 거라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이 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읽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결국에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아이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뒷받침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디지털 기기를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셨어요. 책을 원래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이라는 그 물건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화려하고 자극적인 영상이나 막 눈앞에서 빙빙빙빙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스스로 책장을 넘기면서 읽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찾아보지 않고요, 책에서 찾아봐요. 이거는 누가 사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나기를 책에서 자연스럽게 찾는 것이 습관화가 된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가 있어도 많이 사용하지 않거나 늦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2번째는요. 부모님이 도서관에서 책을 진짜 열심히 가져다 주십니다. 빌려다 주시는 거죠. 이것도 아이가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책을 계속 빌려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책 진짜 좋아하는 아이들은 사실 다 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빌려다 주시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온라인에서 찾으세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되게 재밌게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찾는데, 우리 아이들이 찾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그 다음에 그럼 뭐 읽힐까? 어떤 작가 거 읽힐까? 외국 작품은 뭐가 있지? 어른 책은 뭐가 있지? 하고 계속 찾으면서 뻗어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요. 학원을 거의 안 보내시거나 최소한으로 보내요. 숙제가 적은 학원, 최소한도로 가는 학원, 이런 좀 부담이 없는 학원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가정학습, 문제집 풀기, 온라인 수업, 이런 식으로 시간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하시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부모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고요.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낮 시간에 책을 읽어요. 그 낮 시간에 2시간, 3시간, 4시간을 막 뒹굴뒹굴 하면서 읽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학원에 가 있는 시간도 그 시간이잖아요.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학원을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세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자꾸만 대체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타협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어는 지금부터는 집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는 게 어떨까? 그러면 되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러면 나는 5학년 때부터는 그럼 좀 다녀볼게요 라고 약속을 부모님과 하고요. 그때 약속한 것, 그 이전의 것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거를 또 잘 지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책 읽기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거인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요. 그리고 책을 정말 많이 읽다 보면은 아이들이 글을 다루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 글을 다루는 능력이 학습하는 능력하고 곧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법을 많이 터득을 하기 때문에 강의식 학원 같은 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다녔다가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 공부는 그냥 내가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고 깨우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주도성이 아이에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녀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다 집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은요. 외부 활동이나 가족 이벤트가 많지 않아요. 자, 외부 활동, 가족 이벤트,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는 가정은 책과 사실은 같이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물론 평일에 책을 읽고 주말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요, 이렇게 가족 행사가 많지 않고요. 집안 분위기도 약간 정적인 분위기인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책을 읽고 부모님은 부모님을 할 거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서로 존중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책을 꼭 같이 갖고 가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의 독서 취향을 존중을 해주십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요, 아이가 독서 취향이 분명하고 자기 취향 아닌 책은 거부하기 때문에 읽히고 싶어도 못 읽힌다는 표현이 사실은 또 맞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에 많이 몰입을 하다 보면은 사실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원래 독서는 그렇게 해요. 한 가지를 파고들고 파고들고 파고들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확장이 되는 건데, 이게 또 맞아요. 뿌리 독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가 책을 정말 많이 읽어도 그래도 이것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생기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철저히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겠다고 하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노력으로 책을 좋아하게 하는 경우도요, 참 재밌는 게 이 5가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때에는 아이가 책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주기, 너무 가족 행사, 가족 이벤트 많이 만들지 않기, 아이가 좋아하는 책 취향을 존중해 주기, 디지털 기기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고요. 스마트폰도 최대한 늦게 사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학원을 많이 안 보내시는 것도 계획하에 하시더라고요. 학원을 안 보낸다는 게 저희가 공부를 안 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학원을 안 보내는 대신 다른 학습법을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책과 가까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이 책을 읽는 시간만큼만 독서력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한 독서력 가지고요, 나중에 고학년 또는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학습 효율이 많이 높아져요. 이게 지금 저희가 초등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에 이것저것 많이 시키게 되시는데, 사실 그 바탕에 독서 능력이 없으면 사실 학습 효율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좋겠고요. 책을 좋아하지 않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알아서 잘 읽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집 아이를 보고 왜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을까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책은 정말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전략적으로 하셔야 우리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서요. 책 함께 잘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